좀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장은 상당히 환영 일색인데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치러야 할 비용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증세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회사를 다닐 때도 이상하게 네. 미국에 출장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 한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 고모님은 미국에 굉장히 오래 계셨죠? 네, 뭐 공부도 했고 예. 미국 회사도 다니고 그래서. 예, 그래서 한번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프라가 어떤가 하는 건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2003년도에 동부의 여러 지역들이 전부 다 정전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약에 서울서부터 인천까지 모든 지역이 다 정전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미국의 인프라가 어떤 뭐 정도입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 좀 세계 경제의 경쟁력과 1, 2위를 다투는데 인프라로 내려오면 13위, 14위, 뭐 15위까지 내려가는데요. 예. 재미난 게 제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LA 시장 선거를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양쪽 후보가 나온 게 공통된 공약이 하나 있었어요. LA 도로에 그 팟홀이라 그랬고 구멍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만 개가 있답니다. 100만 개요? 100만 개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논쟁을 벌이는 걸 봤는데요. 그 이후로도 그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거기 뭐 진짜로 웅덩이가 있으면 금방 할 건데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굉장히 이 뭐 인프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1960년도에 이제 거의 인프라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 후로 20년간 쌍둥이 적자에 굉장히 시달리지 않습니까? 쓸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알아서 다 다니는 거고 뭐 차 운전을 못할 정도로 푹 빠집니다. 등등 인프라가 사실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뒤에 밀려 있어서 심지어 도로가 그런데 뭐 수도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을 수는 없었으리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도로가 울퉁불퉁한 건 후진국에서 나오는 얘기일 뭐 텐데. 진짜 운전하기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거. 벌써 60년이면은 벌써 60년, 50년, 60년대 완성이 되니까 진짜로 굉장히 뭐 한 세대가 지금 뭐 두 세대 지난 거니까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길이요 굉장히 쉬워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프라는 굉장히 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이번에 경기 부양 대책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앞에서 저희가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조 9천억 달러의 그 경기 부양 대책이 있었고요. 다시 또 2조 2천억 달러 넘는 이 인프라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두세 달 사이에 거의 한 4조 달러 넘게 이 안이 나온 건데 일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과한 그 경기 부양 대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모님 어떻게 저는 뭐 평가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4조 달러를 요번에 또 추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4조 달러가 너무 많으니까 두 개는 안 했어요. 지금 인프라 하지만 또 다른 2조 정도가 뒤에 더 있습니다. 인적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어떤 주거 생활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나온 거는 오늘까지는 호재, 내일부터는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나가는데 의회 통과하는데 2달 걸린 거 우리가 보시죠. 근데 낸시 펠로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것을 의회 통과하는 타겟 날짜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월 초인데 3달, 4달을 끌어야 이게 가는 부분들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숫자를 빼라 넣어라 이 기간이 넘어간다 이제부터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재로 방영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다 끝났고
이제 악재로 가는데 자 이것도 그럽니다. 3월 초에 아니 그러니까 뭐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2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3월 초 가니까 3조 얘기라고 지금 4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프레임인가? 그리고 뭐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사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금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넷 옐런하고 파월하고 그다음에 크루그먼은 이거 뭐 괜찮아 써. 예. 근데 반대쪽에는 레리 서머스나 올리베 블랑샤르 같은 사람들은 MIT 교수죠. 거기들은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1960년도 67년까지의 그때 경기 부양책을 대단히 쓰고요. 그렇죠. 68년부터 인플레이션이 6%를 바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3월 말에 미국 지금 뭐 연준에서는 SLR이라는 보완적 레버리지 이 보유 제한을 풀었잖아요. 예.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도 봐야 되고 사실 뭐 주가에는 이 부양책이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악재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하는 것이 훨씬 지금 이득이 되고요. 내용적으로 들어와서 고쳐질 게 너무 많고 예. 지금 뭐 공화당은 벌써 일단은 반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왜냐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2017년도 감세안에 트럼프가 했던 감세안 완전히 다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소위 말하면 못 참겠다 이렇게 됐기 예. 때문에 이제는 참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얘기되는. 그렇다면 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또 정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많은 뭐 우리 이 경제 TV에서 수혜지를 찾는다 이러는데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까지 호재고 내일서부터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치러야 될 비용으로 우리가 한번 그 꼽아보면 두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많아져서 또 하나는 세금이 늘어나서 소비가 줄어드는 거 이런 부분일 텐데요. 네네. 금리에 관해서는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네. 세금이 늘어나서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자, 이제 세금을 하면요. 미국은 우리하고 회계연도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요번에 7월 4일 날 이제 그럼 통과가 된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세금은 그 다음에 내는 겁니다. 예.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예. 예, 바로 실질적으로 세는 거면 세금을 낼 때 조세 저항이 제일 커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이 이거 많이 나올 수도 있네. 근데 사실 이거는 2년 정도 지금 지연이 돼 있고요. 일부 뭐 급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공학적에서요. 그러면 2년 후에 증세가 되는 부분에서 중간 선거가 걸려 있단 말이죠. 예. 이거 조금 뭐 이게 바뀔 수도 있어. 이런 예. 부분들로 가는데 사실 증세 얘기는요. 3월 23일 날 제넷 옐런이 금융위원회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증세를 처음으로 꺼냅니다. 예. 원래 이제 공약도 증세지만 근데 당시에 평가는 어땠냐면은 증세 얘기를 함으로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재원을 이렇게 뭐 증세를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 또한 이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 뭐 우린 바로 뭐 우리 저기 옛날처럼 우리 4차 재난, 1차 재난지란 것좀 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8년에 8년에 걸쳐서 슬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금도 진짜로 피부로 느끼는 세금은 2년 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연 이것들이 뭐 경기 회복에 얼만큼 도움을 주느냐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로 포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나온 1조 9천억 원 부양책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소비자들한테 지금 통장으로 꽂아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과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7%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4분기를 보면 마이너스 2.5가 나왔어요. 그럼 4.2% 정도의 지금 소위 말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4.2%를 그러면 미국 GDP에다가 한번 곱해보자고요. 예. 21조에. 그러면 9천억이면은 충분히 2019년도 4분기로 그때는 완전 고용에 진짜 뭐 골디락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의 그 분기에 GDP를 맞춰주거든요. 예. 9천억이면 되는 걸 지금 1조 9천억을 썼고요. 지금의 뭐 2조 2,500
쓰는 부분 저는 레리 서머스하고 올리베 블랑샤르의 얘기에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세 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네. 1910년서부터 미국이 7번의 그 증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진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증세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증세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때그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방향성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좀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요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7차례인데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요. 다 그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1929년도에 대공황 등등을 비교해 보면은 뭐 크게 경기가 이렇게 호황으로 간다 그러면 증세가 갖고 있는 그러한 뭐 증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뭐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경기가 생각하는데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세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하나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증세한 게 19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7년, 28년 만에 이걸 맞는데 증세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7%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에서 28%로 가는 부분들. 이거는 시장이 받아낼 수 있느냐. 지금 뭐 트럼프 얘기를 뭐 거꾸로 한다면 트럼프가 35%에서 21%로 내리면서 그 당시에 어닝 포 쉐어가 12%나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 뭐 주식시장이 그러면서 화랑이 된 거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악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나온 숫자로 보면은 지금 뭐 한 4% 정도 올리면은 5%대에 또는 5%에서 한 8% 정도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 7%로 올리면은 거의 10%까지도 그렇죠. 가능한 어닝 포 쉐어가 뭐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35%였던 법인세율을 한 방에 22%까지. 정말. 그러면서 뭐 말씀드렸는데 어닝 포 쉐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뭐 진짜로 미국 국민들의 가장 자산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증시가 화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달러를 포함한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강달러로 이제 가는 거죠. 강달러로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다가 금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기면 신흥국에서의 달러 이제 유출이 뭐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틈새에서 우리가 그걸 혜택을 입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지금 이제 쭉 보시면요. 1분기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개미들도 뭐 1월 달에는 뭐 20조까지 하다가 지금 3조 정도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5조 정도 1월 달 팔던 거를 지금 9천억으로 3월 달에는 막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달러 강세를 통해서 그럼 외국인 수입이 들어오느냐? 환영하죠. 이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관이 지금 뭐 진짜로 이 뭐 4월달에 기금운용회를 이제 뭐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계적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좀 원활해질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저는 뭐 이것들은 환영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또 달러가 강세로 되면 우리 수출 경쟁력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조금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달러 강세는요 어디랑 부딪히냐면 중국이 완화 정책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여기와 어떤 식으로 미중 전쟁 안에서 변수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일 3환율을 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보셔야 이제 증시의 어떤 방향타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셨습니다.